그죠? 예정 누락을 확정됐다고 했을 때 그때도 뭡니까? 예정 누락분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기능적으로 출시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수정과 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족할 건데, 혹시나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새 원체 수정 세금 계산세 얘기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렇게 좀 같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일자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서요, 네. 마이너스 처리 안 하고 매출 환입비 내누리로 그냥 분개해도 되나요? 괜찮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복수가반 인정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하는 거 있죠. 그걸 원칙처럼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하심이, 뭐 반품을 했다면 뭐 마이너스로 하심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부 다 답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했다라면요, 복수답을 인정해주는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분히 이거는 전산 실무시험이다 보니까 현재 그 기업 실무에 있는 있죠, 그 방법에 의해서 확정 답안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FM은 아니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절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2일날 보면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가 나오고요. 세산업 임시 주총의 화합 면세 구입하 전자계산서 발급받았다. 53번이 되겠고, 화환 이거는 10만 참사랑, 그 다음에 이거 전자 필요 없고요. 분계는 현금 구입 1번. 자,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뭘까요? 여기 접대비가 될 건데요. 근데 영업부 매출 거래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판관비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16일자 그려볼게요. 자, 소비자 김정민 씨에게 그죠? 제품 100개를 55만원에 바트 포함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교부 22번 현과 해서 제품 550, 그죠? 나눌 거고, 김정민 이렇게 할 거고, 분계는요, 현금을 교부했다. 1번이네요. 1번.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단 분계는 어렵지 않았다, 그죠? 몇 개를 그냥 서비스 준 게 있습니다. 자, 6월 17일자 그려볼게요. 자, 이거까지 근데 맞춰야 되죠, 그죠? 지금 어려운 문제는 크레임 아까 반품하고 두 개가 논점이죠, 그죠? 그 정도를 쳐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주 서진산업에 공장의 기기를 일부 매각하고 전자증권을 발급하였다. 매각 대금 전액 외상. 자, 그럼 미수금, 그죠? 생각이 나야 되고, 어음받았다 했더라도 미수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장부가액 얼마죠? 2천. 얼마 주고 팔았어요? 3천. 그러면 처분 이익은요? 여기서 처분 이익은 얼마입니까? 처분 이익은 1,000만원. 돈은 대가를 얼마 받아야 돼요? 대가는 3천만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대가로. 그죠? 이 처분 이익은 이만큼이고 대가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그죠? 치면 그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3천만원 받지만 소비세를 걷어서 내는 간접세 구조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부담한 소비세를 걷어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3,300을 받아가지고 돼야 될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하고요. 매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가액은 3천. 서진산업, 그죠? 전자. 자, 분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언제 잘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면 2,500 이렇게 하고, 그죠? 4변에 이걸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5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먼저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미수금을 내가 받아야 될 점이, 미수금이 만약에 3,300이라 하면 위쪽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치사액이 1,000만원 위에 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분이익이 1,000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그죠? 이거부터 먼저 차변부터 해가지고 대변부터 해서 유형자산은 뭡니까? 처분이익이 내가 1,000만원이라는 걸 치면 위쪽이 얼마입니까? 차변에 받아야 될 돈 있죠. 이게 3,3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이걸 붕괴를 틀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한다라면 이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를 그냥 가볍게 그죠?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무 2급 합격하시려면요. 회계 1급도 회계 1급에서 출제되면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수동인지 자동인지 알아야 되는데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4번 수동, 4번, 5번요 자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차는 수동 붕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수동 붕괴다 시간이 없으면요 4번은 5번 하고 나와야 되죠. 아무리 바빠도 그죠? 그래서 쿡쿡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10월 31일자 그려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보면 자,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생산부서란 말은 결국은 6개월간 정기 구독하고 구독료 90을 그러면 1년에 6개월에 90만원이니까 한 달이면 15만원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 달 그 책 보는 가격이 그죠? 그리고 12월 1일 날 전액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회사는 비용 처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선급 비용은 자산 처리한 거니까. 그럼 단기에 구독한 기간이 몇 달입니까? 한 달. 그죠? 12월 1일이니까 한 달이니까 15만 원의 비용으로 계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서인쇄비로 하라는 말이고 근데 재조원가로 15만 원 하고 그러면 선급 비용 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급이 다 한 게 아니라 한 달치는 그죠? 책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선급 비용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개념 여러분이 보면 조금 이거는 의미를 알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우리 기말에 뭐 하느냐면 이 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세금을 그죠? 납부할 금액을 부채로 계산합니다. 그 중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가가치세는 기말에 대급금하고 예수금을 상기를 통해요. 그럼 남아있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신고해야 될 금액만큼을 그죠?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랑 3월 달에 뭐야? 법인세 비용, 그죠? 그게 전부 다 기말 시점에 법인으로 보면 세금이 되는 거죠. 그죠?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딱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언제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매출세액이 얼마야? 내가 매출하면서 거둬들인 거 7,300, 매입세액은요? 5,7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요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그죠? 미지급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뭘 받았다? 예, 우리 전자신고를 한 모양이죠. 많은 DC 받았다. 자비고로 처리하다면 결국은 내야 될 돈은요. 만을 안 내도 되니까 2천만 원, 1,700이 아니고 뭐야? 1,600이 아니라 1,599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다. 그죠? 그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뭐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금은 7,300 계산하고요. 대변에 그죠? 대급금은 그죠? 상계를 5,700.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1,600인데 그거를 자비익이 뭡니까? 만원 그죠? 만원 떼니까 나머지는 그리고 요거는 미지급 세금 있죠? 1,690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분계 보시면 원래는 1,600인데 만원 DC하고 1,599만 원이다는 그거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유동성 대체한 장기자금 3천 중에서 3억 중에서 1억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2년 연장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기 유동성 대체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억은 상환 안 되니까 좀 2년 연장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대체한 거 모양이 다시 뭡니까? 장기 차입금을 그죠? 비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근데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만 거래처만 잘 좀 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가 뭡니까? 이걸 잘 까먹거든요. 1억 원. 대변인 그죠? 장기적 요거
이렇게 있죠. 그래츠를 두 개 다 달아야 된다는 거, 그래츠만 좀 유념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도래하여 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요, 전기에 대체했는데, 그러면 상환하면 끝날 건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연장했으니까 다시 뭡니까? 차입금 중에 비유동성을 가졌으니까, 그죠? 장기 차입금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무 손실만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정상 간무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비정상만 하는데요. 장부상 수량이 700개인데 실제는 620개, 80개 비네요. 그 중에 60%, 86이 400, 그죠? 48개는 그죠? 정상 간무. 그러면 32개는요. 비정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장부가액이 그러면 이게 장부가액이 700인데 수량이 700이니까 하나당 그죠? 10,000원이라는 거니까 32개면요 32만 원이다 이 말이네요. 그걸로 좀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 재고자산 그죠? 요게 얼마를 하냐면 32만. 그 다음에 제품이네요. 제품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저기에다가 요걸 그려줘야 된다 그죠? 요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걸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안 줘도 돼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거는 이렇게 코드가 벌려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것만이 그래서 걸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수상 가셔가지고요. 대손상가 가서 1%인지 2%인지를 봐야 되죠. 1%, 2%. 근데 1%네요. 근데 외상 매출금과 뭐를? 단기 대여금이니까 대상이 되는 것만 이거 두 개를 지워버리죠. 그죠? 그리고 결산을 반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여기 반드시 뭡니까? 전표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그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재무회계에 관한 있죠.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